안녕하세요, 은희쌤입니다. 3월달에 이제 새로운 아이들을 받게 되잖아요.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아이들의 적응을 돕는 일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적응을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계기별마다 또 적응하는데 시간도 다 다르고 기간도 다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올 때, 특히 영아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올 때, 그리고 또 적응하는 동안에 부모님이 교실에 같이 함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해요. 그래서 도움 요청도 많이 받았고, 이 적응 기간과 관련된 강의를 제가 따로 준비해서 할 정도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영아반 을 위주로 적응 기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 모습을 왜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달에 적응 기간에 아이들, 특히 영아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오면 거의 다 울어요. 그게 정상이고 선생님은 일단 그것부터 받아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울거나 부모를 막 많이 찾거나 이런 행동들이 너무 당황스럽거나 이 아이가 왜 이러지? 라고 받아들이지 않으셔야 하고요. 처음 오는 곳이고 낯설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약간 분위기나 눈치를 채는 게 있거든요. 엄마가 날 여기다 두고 갈 거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아이들도 받기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게 신입원화 적응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이 어제 울었는데 오늘 갑자기 안 울고 잘 논다가 아니라 어제는 1시간을 울었는데 오늘은 30분 정도 울었고 교사가 조금 다독여주니까 교사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고 눈물을 그칠 수 있게 됐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변화가 조금씩 보일 거예요. 갑자기 나아질 수는 없다는 점, 이 부분만 선생님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부모님의 또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부모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아주 잘 설명을 해드려야 해요. 그리고 적응기간이니까 좀 일찍 데려가세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힘들어서 아이를 빨리 데려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정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이 방법이 아이들한테도 좋고 교실 분위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부모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적응 기간을 잘 가졌을 때 정말 더 안정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었다더라 하는 연구 결과도 많기 때문에 좀 확신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겠죠. 다만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고 계셔서 긴 시간 동안 부모님들이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요.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더 어린 동생이 있다거나 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이렇게 긴 시간 적응을 도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적응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이제 어린이집에서 평가제나 지도 점검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들한테 되도록 협조 요청을 해주시고, 정말 긴 시간이 어렵다면 한 3일 정도까지는 어린이집에서 좀 아이들이 자유놀이 정도만 경험하고 하원할 수 있도록 도움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 안전한 공간이네, 불안하지 않네, 선생님이랑 노는 것도 재미있구나 라는 걸 느껴서 엄마랑 헤어질 때 울지 않는 것,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적응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적응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3월 달에 어떤 프로그램, 어떤 활동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부모님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놀이나 활동을 좀 준비를 해보시는데요. 신문지 놀이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같이 신문지를 찢어본다거나 아니면 오감놀이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죠. 교실에 풍선을 많이 준비해 주셔서 아이들이랑 풍선치기 놀이를 한다든지, 교실에 딱 들어왔을 때 만져보고 싶은 어떤 공간이나 활동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적응 기간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평소에는 교실에 책상만 배치해놓고 교구장이 이렇게 있죠. 이런 환경은 아이들이 적응이 완료된 다음에 자기가 탐색하고 자기가 가지고 놀고 싶은 놀잇감을 꺼내고 이제 이럴 수 있을 때는 괜찮지만, 적응 기간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놀고 싶은 놀잇감을 꺼낸다든지 놀이를 진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낯도 가리고 무섭고 두렵고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책상 위에 좀 꺼내놔 주시던지 바닥에 내려놔 주시던지 김장 매트나 이런 걸 펼쳐놓고 아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따로 마련을 해둔다든지 이런 부분이 적응 기간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부모님이랑 함께하는 경우에는 첫날부터 아이와 너무 가까워지려고 애써서 노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부모님이랑 함께하는 이유는 아이가 이 공간을 좀 안정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엄마와 함께 하는 거죠. 아,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같이 놀다 보니까 여기가 괜찮은 공간이네 라는 걸 느끼게 해주려고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떼어놀려고 한다든지 이제 선생님이랑 놀아보자, 엄마 빠빠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바로 접근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은 좀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놀이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아이의 특성이나 이 아이는 이런 걸 좀 불편해하는구나, 좀 많이 우네, 내일은 어떻게 좀 다가가면 좋을까, 이렇게 좀 아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부모님이랑 아이와 노는 모습을 많이 관찰하세요. 관찰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아니죠. 뭐 잘한다든지 선생님도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라고 하면서 옆에서 같이 이제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첫날, 그리고 이게 한 2, 3일까지 연결될 수 있는데, 1단계에는 엄마와 아이가 놀이하는 모습을 많이 관찰하고, 교사는 옆에서 도움을 주는 정도의 상호작용, 잘하고 있구나, 아유 재밌어 보이네, 이 정도 얘기만 해주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울음이 짧아지고 안정감을 느끼면 주변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상호작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눈물을 이제 그쳐가고 2단계 정도로 이제 돌입을 하면, 아이들이 꼭 이제 엄마 바로 옆에 있지 않아도 슬쩍 떨어져 있어 보고, 떨어져 있다가 다시 두리번거리면서 엄마를 찾긴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를 조금씩 두면서 아이들이 잘 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조금씩 상호작용을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랑 떨어진 상태가 아니라 엄마, 아이, 선생님 이렇게 셋이 앉아서 얘기를 이제 한두 마디씩 해보고, 엄마와 선생님이 이야기를 조금 주고받는 모습을 통해서도 이 선생님이 낯설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걸 또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도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뭐 나눠주신다든지, 부모님과 아이와 하는 얘기에 선생님이 같이 호응을 해주신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이가 조금씩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이 너무 아이에게 갑작스럽게 다가가거나 선생님이랑 놀아보자 라든지 부모와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아이들이 선생님을 더 무섭고 엄마랑 나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봐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떨어져 보고 부모님과 아이가 분리하는 시간이 또 다가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교실에서는 좀 잘 적응을 한 것 같아도 엄마 없이 하루를 시작할 때는 또 울음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거의 모든 아이들이 그러합니다. 이런 부분도 너무 당황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라고 부모님한테 선생님이 설명도 해주실 수 있어야 하고, 아이와 부모님이랑 떨어질 때도 갑자기 현관 앞에서 오늘부터는 너 혼자 들어가 봐 라고 보내는 것보다, 원래 교실에서 엄마와 시간을 보냈던 아이라면 엄마가 아이와 손을 잡고 교실까지 같이 들어가 보고, 조금 있다가 1시간 있다 올게, 2시간 있다 올게 하고 교실에서 헤어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실 문까지 같이 가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현관에서 한번 헤어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과 분리를 할 때도 갑자기 현관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낚아채듯 안고 들어가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이렇게 조금 분리하는 것도 단계별로 해주시면 아이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적응이 다 된 것처럼 보여도 한 달 있다가 또 다시 엄마를 굉장히 많이 찾기도 하고, 그래서 완벽한 적응이라는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잘 다니다가도 어쩌다 한 번은 안 간다, 엄마랑 있겠다라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원래 엄마랑 있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짧은 시간도 아니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꽤 오랜 시간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찾는 행동은 당연하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좀 아이들이 적응 기간에 보이는 모습들을 미리 알고 부모님한테 적응 기간에는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라는 걸 미리 또 알려주시면 좋겠죠. 적응 기간에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안 오려고 해요. 어린이집이라는 단어나 말을 하는 것도 싫어해요. 아이들이 막 뒤집어지고 많이 울어요. 그럼 이제 엄마들이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모습 또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먼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학기 초에.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가고 싶지 않으니까 밤에 잘 때나 아침에 어디가 아프다, 불편하다 이런 것들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진짜 아플 수도 있고 어디가 불편할 수도 있어서 유의 깊게 봐야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프다고 하면 이제 조금 엄마가 더 시간을 보내주고 이제 이럴 수 있고 불편하다고 하면 어린이집에 안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뭐 감기에 걸렸어요 라든지 뭐 어딘가 아프다고 계속 말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다가도 펄떡펄떡 깨요.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 가는 것 때문에 오전에 또 많이 울었고 이제 힘든 시간을 나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다가 깨서 울기도 하고 밤에 자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전에 너무 많이 울고 피곤해서 평소보다 더 징징대기 시작해요. 어린이집 다니면서 엄마와의 시간이 줄어들었잖아요. 헤어져 본 경험을 또 하게 되고 이러니까 하루 종일 엄마 껌딱지가 된다든지 별거 아닌 일에도 갑자기 많이 운다든지 하는 모습을 적응 기간에 보일 수 있고 이런 행동들은 3월, 4월 까지도 꽤 오래 지속되기도 해요. 점차 줄어들고 조금씩 편안한 어린이집 생활을 하면서 빈도나 세기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을 상담이나 먼저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주시면 부모님들이 많이 안 놀라실 것 같아요. 영아 아이들을 보내는 엄마들은 처음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도 많기 때문에 아이의 작은 행동이나 아이의 작은 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걱정스럽고 별거 아닌 일인데도 이제 엄마가 이제 이런 부분이 너무 걱정되고 우려돼서 아이를 중간에 퇴소하는 경우도 영아반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선생님들이 알고 충분한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이외에도 교실 세팅이라든지 환경 구성 이런 것들 도 연령에 맞게 잘 배치를 해주시면 좋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영아반 교실 환경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좀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